또 살펴보기. 옆에 그림을 이렇게 보면 오른쪽 페이지 세종 어제 훈민 정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엄청 많이 드렸죠. 나란 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왼쪽 페이지.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일단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 세종 어제 훈민정음 뜻은 세종이 어제 직접 지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고요. 세종어제, 특히 훈민정음은 문자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것을 풀이해 놓은 서적,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그냥 문자 이름으로 갈 거예요. 한문으로 쓴 훈민정음 해설서, 훈민정음, 책, 어제 서문과 예의를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것 월인석보라는 책에 실려서 전해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죠. 중세국어는 10세기에서부터 16세기 말까지 정확하게 요 정도는 생각해도 돼. 918년 고려 건국에서부터 918년 고려 건국에서부터 16세기 1592 임진왜란 때까지를 중세국어 시기로 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요 중간에 있어요. 훈민정음 1946년에 간행된 훈민정음 한문본 해설본 옆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1443 창제. 만든 건 43년이고 3년간 검토해서 46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공표를 한 거예요. 세종이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를 밝혀 내가 이 글을 왜 만들었냐면 신하들이 그렇게 개떼같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문자를 만들려면 우리는 중국 애들이랑 다르니까 자주정신. 문자가 없어서 백성들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 나 백성 사랑하거든. 애민정신. 근데 어디 있는 거 갖다 쓴 게 아니라 새로 28자 만들었어. 창조정신.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 쉽고 편하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거든. 실용정신. 이 네 가지를 썼습니다. 네 가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 어제의 서문, 문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 예를 들면 하나만 드릴게요. 자, 기역은 어금니 소리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지. 어떻게 소리 내냐고? 요거 한자 이름이 뭐니? 임금 군자잖아. 군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그운 소리가 3개 있지.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그렇게 소리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해설하고 있는 해례 정인지의 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싹 다 묶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실물 책으로 남아있는 거는 2권 있어. 중세국어는 외우는 거예요. 고려 건국 10세기부터 임진왜란 16세기까지. 1443 훈민정음 창제되면서 국어의 변화가 있어서 15세기를 기준으로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거예요.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 중세국어
오른쪽 위에 써드렸으니까 918 고려건국 1592 임진왜란 그 다음 1443 훈민정음 창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세국어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 창제까지를 전기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를 후기 중세국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외워줘야지. 예, 이렇게. 민지 잘 안 보이면 한 칸 앞으로 와도 돼. 이렇게. 여기 앉아도 괜찮아. 치워줄까? 그래. 말 걸지 마? 알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보이는 오늘날과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 안타깝고 지저분해지지만 빨간색은 무조건 오늘 외우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세로 쓰기 합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 쓰이지 않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세모 표시되어 있는 얘 이름이 뭐냐면 반치음. 스와 즈 사이의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과처럼 그려져 있는 거 얘 이름은 옛이응. 히읗인데 획이 하나 빠져 있죠. 얘 이름은 여린 히읗. 점 하나 콩 찍혀 있죠. 아래 아. 자음 아래에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아래에 쓰죠. 여기 이 아래에 쓰고 있지. 여기 아래에 쓰고 있지. 그래서 아래 아. 그 다음에 한 번은 만나게 될 거예요. 비읍 밑에다가 이응이 쓰여져 있는 애가 있어요. 브보다 여리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 그래서 얘 이름은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 다음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냅니다. 방점은 다른 말로 왼쪽에 점을 찍기 때문에 좌가점. 성조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성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 방점에 대해서 한 번만 필기할게요. 방점은 낮고 평평한 소리 평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거성. 아이씨.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쭉 높은 소리 쭉 높은 소리 거성. 빨리 닿는 소리 입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빨간색 볼펜으로 쓰세요. 평성은 낮은 소리 평범해서 점을 안 찍습니다.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라서 점 2개를 찍고요. 높은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점 하나만 찍습니다. 입성은 빨리 닿는 소리인데 점을 안 찍거나 하나만 찍거나 2개만 찍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점에 대한 또 설명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확인 됐을까요? 네. 그래서 나랏 말싸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어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나랏 말싸 나랏 말싸미 앞에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랏 말싸미 이런 식으로 억양을 줘. 성조를 중국어나 태국어 베트남어처럼 이렇게. 귀찮지. 금방 없어져. 100년도 안 가. 어휘나 문법 요소 등이 오늘날과 다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말이 변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생명과 같아서 새로운 말이 생성,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발전, 너무 안 쓰면 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소멸,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그거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볼게요. 옆에 있죠. 성조 빨간색 체크. 중세 국어에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합니다. 평성, 거성, 상성, 입성이 있는데요. 상성이었던 현대 국어는 대부분 긴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평성 낮은 소리 점이 없어. 거성 높은 소리 점 하나 찍어. 상성 처음엔 낮고 나중엔 높은 소리 점 두 개를 찍어. 입성은요, 점을 안 찍기도 하고 한 개, 두 개. 그러면 입성이랑 평성, 입성, 거성, 입성, 상성 서로 구분이 안 될 수 있지.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받침에 그드 브가 있으면 그냥 입성이야. 길게 소리 내지 마, 이 뜻이에요. 이렇게. 다음 엄청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 말 안 한 출판사도 있지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있어. 동국, 조선에서 정운, 올바르게 운용하는, 올바르게 발음하는 한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똑같은 한자를 쓰고 사람들이 다르게 읽거든. 헷갈려. 그래서 야, 이 글자는 이렇게 읽어. 이 글자는 이렇게 읽고 쓸 때 이렇게 써. 그렇게 표시해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 발음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글 창제 당시 현실의 한자음을, 여기가 중요한 거야. 중국의 원음과 최대한 가깝게 표기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상적 한자음.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 있죠. 부모. 한자가 이렇게 있으면 부모를 초성, 중성, 종성을 반드시 갖춰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때? 초성, 중성이 있어. 초성, 중성이 있어. 종성이 없지. 그러면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북몽? 아니야. 읽을 때는 부모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이응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거 강,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받침 이응 소리 나잖아요. 그럴 때에는 옛 이응을 쓰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 강이라고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초성의 이응이 올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뭐 할까? 아시아 할까? 아시아? 아시아. 이때는 이런 말 없었겠지만 아시아 어떻게 해요? 초성일 때에는 여린 히읗을 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갑자기 질문. 우리 동네에 김영수 씨 살고 있어. 김영수 씨. 김영수 씨 어떻게 썼을까?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김영수 일단 요렇게 해놓고요.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춰야 되니까 수 밑에다가 소리 안 나는 이응 써야 되겠고요. 영수의 받침 이응은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옛 이응 썼을 거예요. 그리고 초성에 있는 이응에는요, 어떻게?
여린 히읗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썼을 겁니다. 됐을까요? 네. 우리 반에 민지 둘이 있으니까 민지 이름 둘 다 한자죠? 어떻게 썼을 거예요? 요렇게 썼을 거예요. 세종대왕 세종은 어떻게 썼을까요? 세종 소리 안 나는 이응 채우고 종의 이응은 소리 나니까 요렇게 썼겠지. 훈민정음 할 때의 음은 어떻게 썼을까? 여린 히읗 요렇게 채워서 썼었겠지. 됐을까요? 같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첫 번째 세로쓰기 했고요. 두 번째 가로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세 번째 한자 쓰고 어디 있냐 한자 쓰고 우리 쓰고 한자 쓰고 우리 쓰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한자의 음을 함께 표기했다. 맞죠? 글자의 아래가 아니라 왼쪽에 방점을 찍었지. 반치음 옛 이응 여린 히읗 아래아처럼 오늘날에 쓰지 않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서문을 읽고 중세국어의 의문가 여기에서 이거는 알고 가야지.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요. 의문의 변동할 때. 의문이 무슨 뜻이었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게 의문이었죠. 여기에서는 고민하지 마. 이번 단위 중세국어에서의 의문은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조, 말의 높낮이 이 세 가지가 중세국어의 의문이야. 이렇게. 왼쪽 볼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드러난 창제의도 우리나라 말이 한자와 통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뜻을 펴지 못해. 우리는 우리 것 쓸 거야. 자주정신. 훈민정음 창제의 의도 말과 글을 일치시켜 백성들을 편하게 할 거야. 실용정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요거 배웠거든요. 그때 이거 나란 말싸미 둥귀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 제일 먼저 외우면 초코파이 줄게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그 시간에 외웠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이 김대기였는데 옆에 볼게요. 훈민정음의 창제정신 기다려. 세종어제 훈민정음 무슨 뜻이라 그랬어?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 자주정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여기까지가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창조정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매 쉽고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정신. 그래서 이거 반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민한 자는 반나절이면 읽고 쓸 수 있다. 아무리 아둔한 자라도 보름만 익히면 15일만 배우면 읽고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글 다 어디서 배웠니? 엄마? 한글나라 선생님 아니야? 신기한 한글나라 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 딸은 그걸로 했었는데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다. 3분 드릴 거예요. 여기 해석 지금 외우세요. 해석만.
생종, 엉징, 훈민, 정음, 땡,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자의 이름이 나타났구나. 여러분들 조선왕 태정태세 문단세 혹시 외우고 있니? 그런 걸 묘호라고 하거든요.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말이 쓰여졌다라는 건 세종 사후에 발표된 책인 거야. 이렇게. 다음 형광펜 있으면 색깔 칠할게요. 세 밑에 이응, 어 밑에 이응, 제 밑에 이응 옆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얘네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음가가 없음. 소리 안 나는 이응입니다. 훈민정음에서 종 이응, 정의 이응 요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놨고 노란색은 소리가 납니다. 음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영어 사전 찾아본 적 있어요? 영어 사전 보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싱 이렇게 찾으면 요 기호를 해놓고 발음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싱. 그 다음에 동사니까 V, 자동사니까 VI 요렇게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뜻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발음 기호 N이랑 G랑 합쳐놓은 거 있지. 영어 NG 발음이야. 받침의 이응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옛 이응은 소리가 나 받침 이응으로서 음가가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세종, 어제, 훈민, 정음. 그리고 초성에 요 여린 히읗 써놓은 것도 왜 그런 거야? 한자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예. 괜찮아? 어때? 딱 꼴배기 싫기 시작했지? 20분 만에. 뭐 그렇게 된다니까. 자, 계속 읽을게요. 칠판 보세요. 이거 지울 거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뭐뭐이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저의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충격적이게도 여기까지가 문장 하나야. 이제 문장 하나 끝났어. 나아가 내가 이것을 위하여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내가 직접 만들었어.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당연히 다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저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나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여기 밑에 자습서라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써드려야 할 내용의 한 40%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한 2배 반 정도는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야 돼. 자, 시작할게요. 왼쪽 봅시다. 팔종성법. 받침은 8개만 씁니다야. 음절의 종성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옙 이응 8개만 씁니다. 받침의 종성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옙 이응 이렇게 8개만 씁니다. 왜요? 사실 자음으로 쓰려고 17개 만들어 놨거든. 근데 받침에는 8개만 써도 소리가 충분히 발음이 되더라. 이거야. 다른 말로 팔종성. 충분히 가능해. 쓰는 데에 있어서 가족용. 종성 8개만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해. 팔종성 가족용. 저기 조금만 힘내. 재미없는 거 인정. 이렇게. 하지만 우리 글이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옙 이응 8개만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음 좋아해요. 옆에다가 요렇게 2개만 써볼게요. 토끼가 뛰어갑니다. 깡총 깡총. 토끼가 뛰어갑니다. 껑충 껑충. 하늘이 새파랗다. 파랗다. 우와, 멍이 들어서 시퍼렇다. 요렇게 2개만 써서 구분해 볼게요. 깡총 깡총 토끼랑 껑충 껑충 토끼랑 어때? 깡총 깡총 토끼는 작고 귀엽고 날쌘 것 같아. 껑충 껑충은 이건 뭐 캥거루도 아니고 되게 살쪄 있나? 이런 느낌을 주지. 새파란 하늘과 시파란색과 퍼런색 어때? 퍼런색은 뭔가 좀 짙고 어두운 느낌이 나죠.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걸 양성모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걸 음성모음.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거 양성모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걸 음성모음.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아서 쓰자. 그거를 모음조합. 그러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양성모음이 뭐 있는데요? 깡총깡총 다 들어있지. 아오. 무거운 느낌은요. 껑충껑충. 음성 모음은 어우 이렇게 모였습니다. 중세국어 시절에는 얘네들을 엄청 잘 지키면서 썼어요. 이야기. 다음 목적격 조사.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뭐 있어? 을을 2개밖에 없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나, 너, 밥, 국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뒤에 각각 목적격 조사를 쓸 거예요. 나, 이거 하기 전에는
끊어적기, 이어적기, 거듭적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밑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표기 방식. 이어적기라는 애가 있어요. 끊어적기라는 애가 있고요. 거듭적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어적기는 연속한 철자, 연철. 끊어적기는 나눴습니다 라고 해서 분철. 거듭적기는 중복해서 씁니다. 거듭기는 뭐 누구냐? 거듭적기. 중복해서 씁니다 라고 해서 중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확히 써줘야지. 말쌈 더하기 2 주격조사가 있어. 근데 여기에 이응은 소리 안 나는 이응이죠. 말쌈이 우리 그렇게 끊어서 발음해? 아니요. 말쌈이 미음을 뒤로 넘겨서 발음을 하죠. 그게 이어적기야. 얘를 이어적기 하면 말싸미. 끊어적기 하면 원래대로 써. 말쌈이. 거듭적기는 두 번 쓰는 거야. 뭘 두 번 쓸까? 미음을 두 번 쓰겠지. 말쌈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 읽다 보면요. 놈이 있거든요. 놈 더하기 이 있습니다. 여기 세 칸 지금 채워주세요. 놈이를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하면 어떻게 썼을까? 한번 지금 채워보세요. 느낌이 왔어요? 이어적기 하면 노미, 끊어적기 했다면 놈이, 거듭적기 했다면 이놈미. 요렇게 썼을 거예요. 됐을까? 그리고 중세국어 시절에는 이어적기가 대표적이었다. 그렇게. 현대국어는 끊어적기에 가깝죠? 이렇게. 일단 표기 방식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해놓고, 자, 다음 위로 올라와서 목적격 조사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지. 자, 이어적기 해야 돼. 나 종성이 없어. 넘어올 게 없지. 그래서 일단 리을 채워놔. 근데 아가 양성이네. 나랄. 너 넘어올 게 없어. 리을 채워놔. 근데 어가 음성이네. 를. 밥 넘어올 게 있어. 빈자리 만들어놔. 아 양성이야. 알. 국 넘어올 게 있네. 빈자리 만들어놔. 우 음성이네. 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랄, 너를, 밥알, 국을 이렇게 외워놓으면 목적격 조사까지 모음 조화까지 해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할까? 부모 뒤에는 목적격 조사 뭐 올까? 랄 오겠죠. 부처, 부텨를 이렇게 올 거예요.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목적격 조사까지 나와 있다. 밑으로 내려와서 얘네들 이름 알아야죠.
반치음, 순경음 비읍, 옛 이응, 여린 히읗, 점 찍어서 아래에 아, 현대국어에 안 씁니다. 말쌈, 아래 아가 으로 바뀌었고 문자, 아래 아가 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제 본문으로 옵시다. 여기 필기되어 있는 거에서 추가로 더 써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또 써드릴 거예요. 나랏말쌈이 무슨 뜻이었지? 나라의 말이였어요. 나랏말쌈이는 나라, 흐, 더하기, 시옷, 더하기, 말쌈, 더하기, 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시옷 요거 써놓은 거 뭐라고 해석했지? 의라고 해석했죠. 걔를 관형격 조사라고 할 겁니다. 다음에 요 이는요. 주격조사예요. 미음이 넘어가 있지 욜로. 그러니까 이어적기 했습니다. 근데 기억나? 내가 지금 해석 뭐라고 했어? 나라의 말이라고 했어. 예전에는 말쌈이라고 하면 뜻이 말이야. 지금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어른들이 하는 말, 의미가 줄어들었죠. 그걸 의미 축소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와서 쓸 거예요. 표기 방식 했고요. 옆에다가 또 씁시다. 의미 변화. 의미 변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어여삐여겨라고 해서 어여삐 무슨 뜻이지? 가엾게, 불쌍히 여겨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아, 예쁘게. 불쌍한 거랑 예쁘게는 전혀 뜻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의미 이동이라고 할 거예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방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방송은 무슨 뜻이냐? 죄인을 풀어주는 것을 방송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요, MBC, KBS, 브로드캐스팅 이런 뜻이죠. 뜻이 전혀 달라졌어. 그런 게 의미 이동. 의미 축소는요, 말쌈. 예전에는 말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놈 이러면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비속어 이 자식 저 자식으로 쓰이는 거죠. 비속어로 쓰이는 거지. 계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여자가 계집이었어. 계집은 여자였어. 근데 지금은 욕할 때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 축소된 거. 의미가 확대된 단어는 훈민정음에는 없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죠. 영감. 대감 밑에 영감이야. 그러니까 벼슬 한 사람이야.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영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남성 노인이지.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네? 그런 걸 의미 확대. 예전에 왕은
영토의 지배자였었는데요. 지금은 복학해도 왕이야. 옷 잘 입어도 왕이지. 뭐뭐 잘해. 그러면 왕이지. 왕이라고 붙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게 의미 확대야.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 방금 했었던 말싸움은 어때? 의미 축소된 단어야.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이제 또 쓰도록 할게요. 혜영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저 자식 이런 속도로 해서 오늘 수업이 끝나긴 하나? 끝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만 지치지 않으면 오늘 수업 끝나. 그래서 말싸움 위에다가 하나만 더 씁시다. 의미 축소된 단어다. 이렇게. 다음 말싸움 2에서 2는 뭐예요? 주격조사예요. 자, 색깔 좀 특별한 거 이제 한 번만 쓰고 말 색깔 하나만 씁시다. 요 2 주격조사. 어린 백성 2 주격조사. 홀베이셔도의 2 주격조사. 놈 2에서 2 주격조사. 내, 나가 주격조사. 됐을까요? 얘네들 여기에 있는 주격조사 다 표시한 거예요. 선생님, 어떨 때는 이응이 있는 이를 썼고 어떨 때는 이응 없이 이가 오기도 하네요. 네, 정답. 밑으로 또 내려와서 씁시다. 일부러 이렇게 해놨지롱. 별표 해놓고 주격조사. 현대국어의 주격조사는 뭐 있어? 이, 가, 깨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했다. 에서까지가 현대국어의 주격조사야. 하지만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형태가 세 가지야. 어떻게 형태가 세 가지냐? 이응 있는 거, 이응 없는 거, 아예 안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앞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면 이, 앞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면 이응 없이 이, 앞 글자가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안 써.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있어? 말쌈 이 이렇게. 놈 이 이렇게. 니르고자 홀바이셔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나가 너가 부모가 공자께서 이렇게 해요. 불휘 가 안 쓰고 뿌리 가라고 해석하는 거야.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니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가 빈칸이야. 이 자리에 알맞은 주격조사는 빈칸에 들어갈 주격조사의 형태가 다른 하나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벌써 막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지. 별거 아니네. 이런 표정 아주 좋아. 됐을까요? 자, 또 위로 올라갈게요. 미리 말씀드릴게.
요 한 페이지 끝나면 10분 쉴 거야. 야, 그 10분이 오기는 하냐? 옵니다. 나라의 말이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현대국어 중국과 달라서 와 과에 해당하죠. 같다 다르다 그런 거 뭐라고 그래? 비교.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에가 쓰여 있음.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문자와로에서의 이 와로는요, 현대국어의 와로 해석이 되고 공동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서로 뭐로 해석했죠? 서로. 음성, 음성. 오, 서르라는 단어는 모음조화 잘 지킨 단어구나.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되었군. 이거야. 네. 내가 쓰는 만큼 같이 써야 돼. 이유가 있어요. 사마띠 아니할세. 요거 기본형이 뭐였는지 알아요? 사, 마에다가 치읓 받침이었습니다. 사맞다,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쓰여져 있죠. 하지만 받침 뭐 썼어? 치읓 안 쓰고 시옷 썼지. 왜? 이 시절에는 받침 8개. 가나, 다라, 마바, 사, 옙, 이응 8개만 쓰기로 했으니까 받침 치읓 못 쓰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팔종성법이 지켜진 단어입니다.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라는 뜻이고 뭐뭇을세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니함으로 앞부분 원인 뒷부분 결과 그래서 얘네들을 또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느냐 종속적 연결어미 을세가 쓰여져 있음. 다음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어린 무슨 뜻이었어? 어리석은 지금은 예전에는 stupid 이거였는데 지금은 영이잖아. 의미가 전혀 관계가 없어.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중에 뭐한 단어다? 의미 이동된 단어다.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여자 방뇨 요로 시작하는 거 뭐 있냐 방뇨 요실금 뭐 그런 식이지. 닉명 익명 한자어 초성에 니은 써 안 써? 안 써. 그런 걸 뭐라 그래? 두음 법칙. 그러면 니르고저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지.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은 거 하나만 더 찾아 드릴게요. 여기 너겨 여기다. 그러면 너겨도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요렇게 미리 쓸게요. 됐을까요? 이르고저 홀빼 하는 바가 있어도 가로 해석했죠? 주격조사야. 근데 이응 어디 갔어? 안 쓸 거예요. 왜? 앞에 아가 모음으로 끝나 있으니까.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피곤해 죽겠지. 마침내 결국 쟤는요. 밑에 뭐 쟤라고 해석되어 있었나? 아, 쟤, 저의
요렇게 해 놓을게요. 그들의, 지의, 자기들의 그런 뜻이야. 그러면 쟤는요 저 더하기 이고요. 얘 해석 뭐로 했어? 의로 해석했지. 의는 무슨 조사야? 주격 조사야? 큰일 나. 관형격 조사야.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눈치챘어요? 다음 조사 중 쓰임이 다른 하나는 칠판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야. 4개 나머지는 주격 조사인데 하나 관형격 조사야. 2가 관형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마참내 제 뜻을 뜻을 저 할 말 엄청 많거든요. 엄청까지는 아니고 뜻 더하기 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뜻을 넘어가야 되겠네. 뜻을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온 단어예요. 선생님 해줄 말 해주세요. 오케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쓰여져 있는 거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초성에 어두에 자음이 군 물이 지어 있습니다. 어두 자음 군이라고 합니다. 을은 정체가 뭐예요? 목적격 조사. 근데 알 안 쓰고 왜 굳이 을이라고 했을까? 앞체언이 음성으로 끝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모음조와 지켜졌군. 디귿 받침을 뒤로 넘어서 썼죠? 이어적기 됐구나. 이렇게. 뜻 더하기 목적격 조사 이어적기 브드 어두자음군 이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 더 써드렸어요. 모음조와 지켜졌다는 것까지. 마참내 제 뜻을 능히 펴디 구디 구지 바티 바치 가티 같이 D를 G로 바꿔 T를 치로 바꿔 그런 거 뭐라 그래? 국외음화 펴디는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은 단어입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못할 놈이 사람이 주격조사 이 있고 한이라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시절에 하다는 2개 있었어. 이 하다랑 아래야 붙은 하다 있었어. 위에 하다는 많다 뜻이고요. 밑에 하다는 행위할 때 할 위자예요. 그냥 일단 따라 써보는 거야. 나중에 영상 보지 뭐 아니야. 그 맨정신에 못 봐. 술 한잔 해야 돼. 이렇게. 요렇게 2가지가 있었으니까 얘네 좀 구별하시라. 근데 여기에는 하다라고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못할 사람이 많다. 이거고. 또 얘기 나왔으니까 쓰자. 이 놈은요.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축소지. 의미 축소된 단어입니다. 내, 나, 가 주격조사 일할 위하야 위하여 현대국어에서는 하여 이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하 양성 야 양성 오 모음조와 지켜져 있군. 어여삐 너겨 가엽게 여겨서
어여쁘다, 가엽다, 예쁘다, 가엽다, 예쁘다. 의미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어여삐, 의미, 이동. 너겨, 두음 법칙 적용 안 됐다죠.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28자를 만들었으니 28은 자음 17개, 모음 11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스물 지금 우리 어떻게 쓰지? 스물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옵시다. 이 개념 알고 있어야 돼. 어디다 쓸까? 어우 빽빽해. 원순 모음화. 어우 목마른다. 물 가져와라. 저기 마굿간에 불이 났구나. 소에게 먹일 풀 좀 베어 오너라. 너희 집 소는 뿔이 참 멋지게 났구나. 조상님들 옛날에 이렇게 썼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지? 물, 불, 풀, 뿔이라고 쓰죠. 무브프프 무슨 소리? 입술 소리. 입술 소리 밑에 입술이 평평하지. 근데 물, 뿔, 풀 입술이 동그래지죠. 똥구녕처럼 동그래지잖아. 동그란 입술이 됩니다. 원순 동그란 입술을 만들게 모음이 바뀝니다. 입술 소리 무브프프 아래의 을을 우로 바꾸는 것 그게 원순 모음화야. 그러면 위로 또 올라올까요? 스물 이 단어는 원순 모음화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원순 모음화 X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해여. 사람마다 해여는 하, 이, 여 요거의 줄임말이기는 해요. 중요하지 않아. 요 인근 출판사에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수비 니견은요 요거 할 말 많아. sup다 더하기 이야.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 숲이 이어적기 해야 돼. 수비 순경음 비읍 사라져. 나중에 수이 혹은 얘네들 축약해서 쉬. 그래서 쉽다가 생기는 거야. 옛날엔 숲다였어. 이렇게. 어때요? 중세국어 참 쉽죠? 이렇게. 쉽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대에 쓰이지 않는 순경음 비읍을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것만 얘기하면 돼. 니겨, 익혀. 얘도 두음 법칙 적용 안 된 거죠. 날로 수매 밑에 요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밑에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에 숨에 최종 수매 원래는 부수매 이렇게 발음해야 됐지만 얘네들 이름 붙여줄 거예요. 쓰다 동사의 어간 씀 명사
명사로 바꿔줄게. 명사형 어미. 씀에 조사. 부사격 조사.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해줄 말 뭐 있어요? 1번 브스 어두자음군 사용되었습니다. 2번 명사형 어미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절에 명사형 어미는 옴도 있었거든. 옴도 있었어. 음도 있었고. 근데 왜 굳이 썼어? 의가 음성이니까. 그러면 모음조화 지켜졌군. 이 시절의 부사격 조사는요. 아, 이, 이,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앞이 양성이면 음성이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그럼 이 셋 중에 왜 굳이 가운데 에 썼어? 음성이니까요. 앞에 전부 다 음성이니까요. 모음조화 지켜진 거지. 그 다음 미음 뒤로 넘어갔죠? 이어적기 되어 있습니다. 날로 숨에 뼈난키 편안하게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미음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얘도 스드 어두자음군 사용되었음.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괜찮아? 네, 오케이.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사실 여기까지 하고 끝냈었어야 되는데. 자, 살펴봅시다. 중세국어 말싸미, 노미, 따라미, 말씀, 놈, 따름, 다 어때? 전부 다 끊어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어? 이어적기 표기가 되어 있죠. 소리 나는 대로 앞 음절의 종성을 뒷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적었다. 옆에다 씁시다. 이어적기. 제발 멈추지 마. 제발. 형이야. 우리 이렇지 않았잖아. 너 내 말 잘 들었었잖아. 아까 한 번 말 안 듣는 거 용서해 줬잖아.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다. 성조의 밑줄 밑에다가 씁시다. 소리의 높낮이. 성조라는 말 밑에다가 소리의 높낮이 씁시다. 이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안 기다려도 되겠다. 이어적기 다른 말로 뭐라고? 연철. 끊어적기 다른 말로 뭐라고? 분철.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 끊어적기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방법.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표음주의적 표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다. 표의 주의적 표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밑에 볼 거 없어. 우리는 어두자음군이 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음절의 첫 소리에 오는 둘 이상의 자음 연속체. 근데 사실은 말이 빠졌어. 음절의 첫 소리에 오는 서로 다른 둘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
비읍계, 시옷계, 비읍, 시옷계로 나뉘다가 나중에 된소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히는 브드드, 브수메, 따라민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된소리로 읽어버렸죠.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비읍은 소리가 나요. 시옷은 그냥 뒤에 거 된소리로 하면 됐었어. 그랬었어. 다음 오른쪽 밑으로 또 잠깐 내려올게요. 중세국어의 의문과 표기 특징 또 빨간색이네. 오늘날에 사라진 의문이 쓰였습니다.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어두자음군 있었고요. 모음조와 말씀드렸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 모음에 뭐 있었지? 양성 모음에는 아래 아, 오. 음성 모음에는 뭐 있었죠? 으, 어, 우. 이렇게 있었죠. 이어적기 했습니다. 띄어쓰기 안 했고요. 종성에 8개, 가나다라, 마바사, 옛, 이응 8개만 쓰고 있었습니다. 8종성파. 목매이면 내 탄산수 하나 줄까? 어두에 2개 이상의 자음이 나타나는 어두자음군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질을 공유하는 모음이 어울려 나는 모음조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중세국어에서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대체로 받침은 8개 종성 표기했습니다. 8종성법. 2번 문제. 중세국어에는 어두에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나타나는 어두자음군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쓰인 국어의 조사. 훈민정음에 나온 국어 조사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나란말상이 관형격 조사 있었고요. 주격 조사 있었고요. 둥귀에 달아 비교 부사격 조사 있었고요. 을을 목적격 조사도 있었죠. 자, 체크합시다. 빨간색으로 시옷 동그라미, 의 동그라미, 관형격 조사. 둥귀에 중국, 과 달라서 비교 부사격 조사. 홀베이셔도는 바 더하기 2에다가 동그라미 바가 있어도 주격조사 됐을까요? 다음 중세국어의 조사 제가 설명드린 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설명했고요. 관형격조사 빠져 있었네요. 저는 관형격조사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 있는 말 거의 그대로 쓰는 셈이에요. 관형격 조사. 의, 긋고, 시옷. 요렇게 일단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에 앞에다가 플러스, 의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쓸 거예요. 유정명사. 아래로 화살표. 다음에 시옷은 무정명사. 그 다음
유정명사 위로 화살표. 유정명사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야. 뭐 있어? 개, 소, 말, 양, 닭, 각종 동물들, 사람, 학생, 도둑, 외적, 오랑캐, 친구, 동생, 이런 거야. 나무는 유정명사야.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않죠. 무정명사야. 유정명사하고 아래로 화살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유정명사, 사람, 동물인데 높이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거야. 그러면 시옷은 언제? 무정명사. 책상의 다리, 나라의 말, 선풍기의 날개, 이런 식이야. 근데 유정명사하고 위에 화살표 해놨죠. 높여줘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있어? 부모, 조상, 공자, 임금, 부처, 이런 분들한테는 시옷을 붙여주는 거지. 높여줘야 되는 분들, 살아있는 높여줘야 되는 분들. 나머지들은 다. 근데 예를 들면 뭐 할까? 닭. 야, 그만해. 달. 개. 이렇게. 아, 기억 써야지. 달개. 도작의, 도적의, 이런 뜻이. 친구의, 이런 거겠지. 개, 소, 말, 양, 닭, 쥐. 아이씨. 음성 모음 들어가는 동물들 뭐 있지? 코끼리, 캥거루. 그치. 그런 말은 없었겠지만 캥거루의,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애들, 양성, 음성 구별해서. 무정명사니까 뭐 있어? 달, 달. 하늘에 떠있는 달, 의, 이렇게 오는 거지. 나라, 의, 이렇게 오는 거죠. 임금, 높여줘야 된다. 의. 부처, 부처, 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 빈칸 채우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 중세국어 주어, 괄호 해놓고 해설 주어, 조사 여러 가지 중에 들어갈 빈칸 주어, 여기 채우기야. 근데 이제 여기를 봤더니 뭐뭐가에 해당되는 말이야. 그러면 주격조사니까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 쓰는 거야. 을을 목적격 조사에 해당돼. 네 개 중에 하나 쓰는 거야. 관형격 조사에 해당돼. 셋 중에 하나 쓰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야. 이렇게. 진짜 지저분하게 내면 어떻게 내는 줄 알아요? 이 문장을 한,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생긴 걸 다섯 개 주어. 근데 이 네 개 정도 줘. 얘는 주격 조사 들어갈 자리, 얘는 관형격 조사 들어갈 자리, 얘는 목적격 조사 들어갈 자리, 얘는 부사격 조사 들어갈 자리. 이렇게 물어본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조사 다섯 개를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최종 목표예요. 이거 작년에 요 인근 학교 실제 기출 문제예요. 조사를 한 문제에 물어봤어, 그냥. 즐겁지 않아? 어리석은, 나이가 적은, 의미, 이동. 말싸미, 말씀, 의미, 축소. 놈, 축소. 어여삐, 의미, 이동. 이렇게 오는 거였었죠. 그래서 확인하셔야 한다. 울어? 다음 왼쪽 잠깐만 볼게요.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의미 변화 중에
확대, 축소, 이동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리는 살아있는 거에만 다리야. 근데 요즘은 책상에도 다리가 붙어 있어. 다리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늘어났지. 확대. 옛날에 중생은 살아있는 거 다 중생이야. 그런데 지금은 사람만 중생이야. 의미 축소. 어리석다가 젊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의미 이동된 단어입니다. 나랏, 시옷, 관형격 조사 맞죠? 둥귀에 중국과 같으니 다르니 비교. 홀바이셔도 주격 조사. 놈이는요, 놈 더하기 이지 이거야. 그냥 이 아니야. 4번 틀리죠. 문자랄 목적격 조사 랄. 정답은 4번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국어 문화 발전에 참여하기. 오늘날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언어의 역사성. 국어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추우면 이거라도 걸쳐. 단어가 형성될 때 브나 흐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며 벼시 벽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벽시 벽시 이렇게 발음해. 그러면 쓸 때 벽시라고 써. 살 더하기 고기인데 살고기 살고기 안 하고 살흐고기 살흐고기 흐그크 흐그크 살코기 살코기 이렇게 발음해. 그러면 살코기라고 발음되니까 쓸 때도 살코기라고 써. 이처럼 비읍이나 히읗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역사적 이유가 있다. 우선 앞팻말의 비읍 소리를 덧나게 하는 쌀이 쌀, 시, 때는 옛날에 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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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와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비읍이 있던 애들이야. 그러면 정리. 비읍 소리가 덧나는 애들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두 자음군의 흔적이다. 이렇게. 옛날에 비읍 있었어야. 후에 단일어에서 비읍이 탈락되는데 합성어에서는 비읍이 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벽시는 현대에는 벼시지만 아니야. 벽시는 어디가 있어? 벼 더하기 브스 이였던 거야. 이게 벼 시가 되면서 비읍이 일로 앞으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벽시야. 흐의 경우도 맞습니다. 사람 살. 예전에는 살 쓸 때 어떻게 썼냐고? 뒤에 히읗이 있었어. 암수 할 때 수 뒤에 흐가 있었어. 그러니까 살코기는 살 더하기 고기가 아니라 살흐 고기야. 그러니까 살코기가 되는 거지. 수, 흐, 것이야. 그러니까 수컷이지. 암, 흐, 것이야. 그러니까 암컷이야. 암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또 정리. 히읗이 덧나는 경우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을. 히읗으로 끝나는 종성체언. 선생님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맞나요? 46개 정도 있어요. 네. 그건 나올 때마다 확인하면 돼.
됐고요. 오른쪽 봅시다. 됐어. 좁쌀은 좁쌀. 없던 비읍 생겼죠. 그러면 뒤에 이 쌀에 비읍이 있는 거야. 휘쓸다야. 없던 비읍이 생겼죠. 뒤에 비읍 있었던 거야. 암흐닥 암탉 안흐박 안팎 수컷 암컷 이런 식으로. 옆에 비읍 소리가 덧나는 단어, 히읗 소리가 덧나는 단어 하나만 더 할까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일까? 머리흐가락 이거였었던 거야. 수흐닥, 안흐박, 암흐개, 암흐것, 수흐것 이런 식으로. 비읍이나 시옷이 덧나는 거, 비읍 덧난 거 뭐 있었지? 좁쌀, 좁쌀. 휘쓸다, 휩쓸다. 안흐박, 암흐닥. 머리흐덜? 아니야. 그냥 머리털. 이거야. 그래서 5번. 비읍이나 히읗이 덧나는 거 아닙니다. 뒤로 넘어가죠. 국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효과의 발음이 일반인들의 언어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불만이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만 표준 발음이었는데 효과, 얘도 표준 발음으로 추가해 주었어. 원래 관건도 어디가 있어? 관건, 교과 이것만 발음이 되어 있었는데 억지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마다 거북했죠. 효과와 함께 이들 단어의 발음도 된소리를 인정해 사전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건, 교과 얘네들도 전부 다 표준어가 됐어. 표준 발음이 됐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한동안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애완견의 애완은 사랑하여 가까이 기르는 완구 있지, 완구. 장난감. 사랑하는 장난감 개. 이런 뜻이었던 거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여 기르는 게 실내에서 기르는데 이런 따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를 단순히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생기면서 반려견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표준어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대. 효가, 효과, 관건, 관건, 교과, 교과. 많이 쓰이는 발음이 표준 발음이 됐습니다. 사람들 생각이나 상황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고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말이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언중의 현실 언어 생활을 반영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가게 가격이 착해서 좋다. 착해서는 착한 사람에게만 쓰는데 사람에게만 쓰는데 갑자기 가격에도 착하다라는 말을 써? 저렴하다라는 뜻이 덧붙은 거지. 의미가 많아졌어. 난 항상 네 생각뿐이야. 내 생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니라고 발음하고 있네. 왜 그럴까? 내라고 발음하면 사람들이 내 헷갈리니까.
급발진은 원래 자동차 등 탈 걸 색에 어울리지만 갑자기 너 왜 급발진해? 할 때도 쓰죠. 잘 지내길 바래 아니야 바라야 바라 바라를 바래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언어 생활에 유의할 점 국어를 파괴하지 맙시다. 단어의 의미나 발음에 유의하면서 말해봅시다.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 뭐 딱히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말을 보고 순화어 잘 봐. 순화어 예쁜 말인가? 틀린 건 아니야. 지나치게 어렵거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빵 욕하는 거를 순한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봐. 인터넷에서 옷을 사려고 하는데 화면에 온통 외래어나 외국어 뿐이야. 아우터, 팬츠, 스커트. 그래,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 브랜드, 카트, 멤버십. 요즘은 꼭 필요하지 않을 때도 외래어나 외국어를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꿔. 그러면 바꾼 우리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화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우리 주변에 순화할 수 있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찾아보자. 순화어.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매월 선정해요.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는 것들. 그래서 꽤 됐지. 예를 들면 홈페이지 대신에 누리집. 네티즌 대신에 뭐 누리꾼. 이렇게. 스마트폰도 뭐 똑똑 전화 뭐 이렇게 바꾸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외래어 외국어 쓸 땐 써야지. 근데 너무 많이 쓰지는 맙시다 이거지. 정우 귀찮은 거 아니지? 너 그러다가 형광펜에 머리 뚫려. 지나친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꼴 같지 않은 카페 같은 데 보면 온통 메뉴판 및 전부 다 저기 뭐야 영어야. 이런. 그러면서 직원들을 위해 팁을 주세요는 또 한글로 써 있어. 자빠져. 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외래어나 외국어가 남용되는 사례를 찾아 순화어를 만들어 보자. 근데 남용과 오용 이런 말이 있는데 차이는 뭐예요? 남용은 함부로 많이 쓰는 거. 오용은 잘못 쓰는 거지. 약물 남용. 아스피린 한 알만 먹으라 그랬는데 세 알 먹었어. 이렇게. 병이 있어서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스피린 먹었어. 오용. 이런 거겠지. 됐고 외래어나 외국어 선호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순화어를 만들고 공공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안 쓰고 이런 거지. 하지만 이런 외래어도 너무 일반적으로 써서 우리말 표준어가 된 애들도 있기는 있다. 그렇게 확인. 됐고 나머지 것들 확인. 플러팅, 추파, 오마카세, 뭐 리클라이너. 됐어. 뒷페이지. 자신이 만든 순화어와 친구가 만든 순화어를 비교해 봅시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국어 문화를 지키고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습니까? 사전을 만듭시다. 전시관을 만듭시다.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것처럼 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요즘 말이 너무 거칠어지고 험해져서 차별, 혐오의 용어 안 쓰는 것만 해도 말 예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거칠어졌어, 세상이. 다음 페이지. 아주 수고했어. 자, 지겹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중세국어 이어적기 했어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아래아 하나 더 추가할까? 옛, 이응 등이 쓰였습니다. 어두자음군이 있었고요. 모음조화 잘 지켰고요. 자음 뒤에서, 모음 뒤에서, 이나 반모음 뒤에서 주격조사 형태 다르고 관형격 스에 이렇게 있고 에의는 유정명사 아래로 스는 무정명사 유정명사 위로 솟구쳐 위로 솟구치잖아. 시옷 생긴 것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 변화에는 의미 이동, 축소, 확대. 그리고 또 뭐 해줄 말 있어요? 목적격 조사 여러 개 쓰여. 어두자음군 있고 원순모음화 없었고 구개음화 적용 안 되고 있었고 뭐 그런 애들 해주면 되지. 국어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는 그냥 계속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빈칸, 여기 빈칸. 뒤에 OX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네, 요 두 페이지 지금 확인해 주세요.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했다.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죠. 방점은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거성은 점 하나 상성은 점 두 개 입성은 전부 다 안 찍거나 하나 찍거나 두 개 찍거나 세로 쓰기 했죠. 끊어 적기가 아니라 이어 적기 했지. 띄어쓰기 안 했고요. 반치음, 옛, 이응, 순경음, 비읍, 아래, 아 등 오늘날에 쓰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답 3번. 훈민정음 문자를 만들게 된 배경. 백성들이 힘들어. 문자를 만든 사람의 의도 편안하게 해줄게. 문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새로 28자 만들었다 그랬어. 문자의 해설과 문자를 만드니 나야 나. 문자에 대한 해설과 용례는 없죠. 새로 만든 글자가 몇 글자? 28자라는 거 있었지. 정답 4번. 기억과 관련된 중세국어의 특징. 나의 기억 어딨어? 기억. 수매 에 명사형어미 부사격 조사 모음조와 지켜졌고 이어적기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 명사로 만드는 어미가 현대국어와 같은가? 같진 않죠. 현대국어에는 미음이니까 다르지. 중국의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고자 한 건 맞아. 한자어에 한해서. 앞 음절 종성을 뒷 음절 이어적기 어두자음군. 정답 3번. 말쌈 의미 축소 어린 어리석은 이동
놈 사람 비속어 축소 어여삐 불쌍해 예쁘다 이동 마참내 마침내 얘는 표기가 변동을 한 거지 의미의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주격 조사를 모두 찾고 백성 이에서의 이 홀바이 셔도의 이 주격 조사가 쓰인 어절을 현대국어로 쓰라 하면 백성이 하는 바가 있어도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이 요렇게만 쓰면 끝이지. 이어적기랑 모음 조화가 같이 나타난 거요. 모음 조화는 있는데 이어적기 디귿 뒤로 넘어갔죠. 모음 조화 잘 지켜진 거죠. 2번 정답. 이는 중성이라서 뒤에 를, 날,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문자랄 모음 조화는 지켜졌는데 이어적기는 없죠. 수비 여기에 있었던 순경음 비읍 이어적기는 되어 있지만 모음 조화는 또 확인이 안 되죠. 정답 2번. 둥귀에 달아의 에 문법적 기능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의 기능을 하며 현대국어에서는 중국과 달라서 와, 과가 쓰인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음 8번 중세국어의 시기에는 다음이 그 예다. 이거 말씀어예요. 이거는 불을 호고 한자라서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써준 거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물어본 거예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 다음에 일단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그 다음에 어 음성, 느 음성, 호 양성, 난 아 양성, 모음 조화 지켜진 것까지 얘기해주면 되겠네. 동국정운식 얘기는 없고요. 5번 모음 조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지. 나의 A에 대한 겁니다. 한이라의 기본형 하다는 현대국어에 많다와 뜻이지만 오늘날엔 쓰이지 않습니다. 생성, 발전, 소멸에서 소멸된 단어입니다. 언어의 역사성 1. 10번부터 16번까지 틀린 거 뭐 있어요? 괜찮은가? 10번 볼까요? 기역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어디 있어? 기역. 벽시. 벽시는 원래 뭐였었지? 벼 더하기 시. 비읍이 요렇게 앞으로 넘어온 거지. 원래 비읍 있었던 애들. 내 뜨다. 휘 싸다 휘 쓸다 부릅뜨다 부르뜨다 씁쓸하다 씁쓸하다 얘는
된 소리는 발음이 유사하면 같이 된 소리로 표기해 줍니다. 거기에서 온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거는요? 됐을까요? 오케이. 5분만 쉬었다 할게요.